고3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제공을 해드리고요.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분석해 주실 핫코인은 세력들이 검색하는 탑 10 코인입니다. 2021년 최고의 코인들이 과연 어떤 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솔라나, 아틀라스 코인, 미나 프로토콜, 베가 코인, 에이다, 엑시 인피니티, 이피니티, 코베일런트, 팬텀, 폴리곤, 매틱까지 10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 한 주간의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솔라나라는 비트코인에 관한 코멘트들을 함께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온체인 데이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컨트라고 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중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인데 이 크립토컨트에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정말 유명한 투자자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크립토컨트에서 3가지의 온체인 데이터를 핵심 온체인 데이터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려서 비트코인의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온체인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온체인 데이터는요. 채굴자 출금량입니다. 네. 이 채굴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자들인데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최대한 수익 매도를 해서 그 비용까지 뺀 다음에 순순 이익이 남아야지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자의 출금량을 우리가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파란 색깔 그래프가 채굴자 출금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또 올해까지 지금까지의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보시면은 채굴자들이 이제 출금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좀 보낸다, 본인들의 지갑을 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채굴자들의 출금이 포착이 됐던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채굴자들이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의 물량을 많이 풀게 되면은 굉장히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야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채굴자들의 출금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 빨간 화살표와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채굴자 출금량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채굴자들의 출금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을 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로 포착이 됩니다. 채굴자들이 지갑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많이 출금을 하고 있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많은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아야지 이 채굴을 했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지갑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물량을 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 느꼈었던 불장인데 올해 겪었었던 불장인데 그 직전에도 이 채굴자들의 출금량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또 출금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또 비트코인의 시세가 좋다 보니까 진짜 불장이 도래를 하는 걸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인지 최근까지
한번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 채굴자 출금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전의 불장에 대비해서는 채굴자 출금량들이 좀 많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이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컨트에서 핵심 온체인 데이터로 꼽았던 이 채굴자 출금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이런 불장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수치까지는 아니고 나쁘지는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온체인 데이터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채굴자 출금량을 알려드렸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거래소 보유량은 사실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텐데, 사실 제가 3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모든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 거래소 보유량만 보셔도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의 시세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선이 거래소 보유량의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역상관관계에 있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많으면 그만큼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공급 쇼크까지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마킹을 해봤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보유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다라고 해서 이 거래소 보유량이 하락을 점진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정말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불장 이전에 굉장히 거래소 보유량들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줄어져 왔어요. 그리고 나서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소의 보유량이 다시 한 번 더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겪었었던 좀 지루한 횡보장이 왔던 건데, 그러면은 지금의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시세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보유량이 언제 이제 하락 반전이 됐었냐면은 3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3만 달러 선이 깨졌었던 그 시점 이후에 이 거래소 보유량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교차하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게 됐고,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시원한 상승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을 좀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거래소 보유량의 하락폭이 조금 더 그 기울기가 거세졌어요. 즉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다가 조금 더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 보유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는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온체인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 보유량의 온체인 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서 보시나요? 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크립토컨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체크를 매일매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정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가셔서 거래소 보유량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시세에 관해서 전반적인 대략적인 시세들을 함께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비트코인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해보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차트도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역시나 이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소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량이고요. 그리고 검은 색깔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량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하고 보유량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의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는 역상관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제 거래소 보유량도 비트코인과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바닥을 찍었다. 거래소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더리움의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기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역시도요. 최근에 거래소 보유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거래소에 이더리움에 대한 공급 물량이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의 차트입니다. 최근의 차트 역시도 이더리움 보유량은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래소 보유량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좀 포착을 하시고 그 후에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신 다음에 부분 매도라든지 분할 매도의 포지션을 잡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소 보유량 역시도 크립토컨트에서 핵심 온체인 데이터로 꼽았던 두 번째 그런 온체인 데이터인데 거래소 보유량 역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집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MBRB 지표입니다. 세 번째는 MBRB 지표의 온체인 데이터인데 MBRB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긴 했지만은 MBRB 지표가 무엇이냐?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던 MBRB 지표입니다. 그래서 MBRB 지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MBRB 지표 역시도 크립토컨트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BRB 지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RB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국면, 레드존, 그리고 저평가 국면, 그린존 도달했을 때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었던 MBRB 지표와 약간의 그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MBRB 지표는 기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기준점에 입각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크립토컨트에서는 MBRB 지표가 1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봐서 매수 시그널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3.7 이상일 때를 오버밸류라고 해서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매도 시그널로 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좀 MBRB 지표가 이제 고평가에 도달했었던 국면 그리고 저평가에 도달했었던 국면들을 좀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그러면은 최근 지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드존을 따로 표기를 해놨어요. 보시기 쉽도록. 그래서 이 레드존, 이 파란색 선이 MBRB 지표이고 검은 선이 역시나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이 파란색 선이 레드존에 도달을 했었을 때가 이제 비트코인의 매도 시그널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MBRB 지표인데 사실 불장 바로 직전에 MBRB 지표가 또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었고 매도 시그널을 줬었던 그런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의 MBRB 지표, 즉 비트코인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매도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 3만 달러 선이 깨졌었을 때는요. 1.5 아래까지도 MBRB 지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딱 오늘까지의 딱 수치인데요. 2.4라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3.7 이상이면은 굉장히 고평가로 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3만 터치를 해도 부분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2.4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제 적정한 수준에 와 있는 숫자인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시세에 따라서 이 2.4라는 숫자가 3에 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레드존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NBRB 지표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도 시그널을 잡으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온체인 데이터 지표 상당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립토컨트에서 제시를 했던 세 가지 이 핵심 온체인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을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를 파악하는 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지표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코코샤인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채굴자 출금량, 거래소 보유량, 마지막으로 NVRB 지표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역시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이번 주에는 세력이 검색하는 탑 10 코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솔라나, 아틀라스 코인, 미나 프로토콜, 베가 코인, 에이다, 엑시 인피니티, 이피니티, 코베일런트, 팬텀, 폴리곤 매틱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가 이제 크립토뎁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런 알트코인들 혹은 이제 그런 암호화폐들에 관한 어떤 순위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립토뎁 같은 경우에는 SNS에 있는 트위터,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트위터의 크립토뎁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그 트위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트위터에서는요, 이제 매일매일 그날 상위 검색어의 코인들 10가지 정도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립토뎁에 한번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어떠한 코인들이 상위 검색어에 걸리는지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흥미롭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한 종목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410억 달러로 도지코인을 제치고 7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강점은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저렴한 거래 비용입니다. 디파이를 넘어서 게임 또 NFT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솔라나 블록체인 사용하고 있는 음원 서비스죠. 오디우스 역시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솔라나가 2021년 최고의 코인이 될 것이다, 최고의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코코샤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라나 정말 굉장히 핫하죠. 다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업비트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아시면서도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솔라나에 관한 어떤 그런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에서도요, 솔라나의 시장 규모도 상당히 증폭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하드포크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주도를 했지만은 경쟁자들인 일부인 레이어 토큰들이 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설명을 해드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속도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속도적인 그러한 느림 때문에 상용화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솔라나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많은 분들에게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라나 전망은 굉장히 높게 보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력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코인들 그중에서도 솔라나까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